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 슬라이드장에서 화장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깨져가지고 이제 다른 지인분 댁인데 이제 제품을 이렇게 사각 제품을 사오셨어요. 구매를 해놓으시면은 제가 와서 해드린다 그랬더니 이제 구매를 해놓으셔가지고 좀 해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구매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수전은 그대로 쓸 거고요. 수전 상태 좋으니까. 자, 이 지금 보면은 이런 액세서리, 이건 지금 뭐 수건거리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거는 다 액세서리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제품은 밑에서 위로 빼면은 빠지게 돼 있어요. 얘가 없으면 제거하기가 작업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먼저 제거해 놓고 빼놓고 밑에서 얘가 볼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밑에서 밑에 보면은 넣어서 들어가는 식이고요. 그래서 붙어 있는 식이고 뺄 때는 밑에서 위로 뺍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면은 물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잘 안 빠질 수는 있는데 빠지긴 다 빠집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 사이즈 구멍 사이즈가 틀려가지고 다시 벽을 뚫어야 돼요. 실리콘을 여기에 있는 실리콘을 먼저 제거를 할 거예요. 벽에다가 앙카를 박아놨으니까 에폭시까지는 안 칠했을 것 같은데 모르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애먹기는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예전 때는 이렇게 실리콘을 쌌는데 요즘은 실리콘을 안 싸가지고 물을 뒤로 흐르게 하는 게 트렌드긴 한데 좀 이게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실리콘을 싸놓고 물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튀게 되면은 곰팡이가 들게 되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더 많아요. 그냥 흘러내리게끔. 밑에를 보면은 앙카 볼트 이쪽에 있는 게 지금 앙카 볼트라고 하거든요. 얘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여기도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얘를 다 해체를 해놓을 거고요. 여기는 원홀이라서 플러스 수전을 여기서 풀고 해서 다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지금 이 밑에도 하부에도 보면은 실리콘을 칠해서 고정을 시켜 놓기 때문에 근데 뭐 해달라는 분들은 해드리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싸나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팝업이나 교체할 때도 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뺄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실리콘 밑에까지 다 쌓았네. 이거를 띄다가 타일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붙어있는 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띄어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교체를 할 거면은 정 벽 타일이 뭐 뿌려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밑에를 뿌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뭐 여기는 굳이 뿌릴 것까지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때 보면은 자바라라고 하죠. 물 드레인 되는 이것도 이제 교체를 할 거니까 빼주고요. 얘는 굳이 빼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해체를 저기를 할 거니까 밑에 아까 말씀드린 앵글밸브랑 연결된 물 올라가는 조절대라고 합니다. 원홀이랑 연결이 돼 있고 수전을 아까 사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풀어주고 밑에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밑에를 못 보여드리니까 아까 보여드린 앙카 볼트를 좀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기존 거랑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구멍을 다시 뚫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되면 앙카도 다시 못 써먹는다는 얘기고 새로 기존에 갖고 온 걸로 써야 되고요. 어차피 세면대 부수기가 세트로 다 딸려오니까 굳이 뭐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풀어놨고 자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이쪽에는 뭐 해놓은 건 없어요. 근데 여기도 해놓은 거 보면은 벽체 보이시나요? 구멍을
너무 크게도 피스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얘를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뭐 찝어서 이렇게 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촉촉하게.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풀려 나옵니다. 얘는 어차피 제거를 해야 되니까 먼저 풀어낼게요. 이쪽도 이게 12mm나 13mm 폭스로 딱 풀어내면 좋긴 한데, 지금 차에 또 갔다 와야 되니까 폭스는 가지러 그냥 몽기로 풀을게요. 충분히 풀을 수 있으니까 뒤집으면 어차피 조립을 해서 올릴 거라. 그래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너트를 잡고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도 너트로 잡고 돌려주시면 돼요. 그때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은 풀리는 건 금방 풀립니다. 그래서 이쪽도 다시 재사용할 거니까 이거는 이런 선반이나 있는데 이런 볼트들은 필요가 없고 버릴 거고요. 어차피 제품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꺼내면은 수전도 분리가 돼요. 있을 때 두 개 다 동시에 빼려고 하면은 원홀 구멍을 땄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돼 있는 수전을 원홀 수전, 싱크대도 싱크대 원홀 수전, 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는 벽부지 수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가 쭉 나버렸네요. 깨져버렸어요. 안에 붙어있던 기존 실리콘을 제거를 해줄 건데, 지금 원래 스크래퍼가 차에 지금 짐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칼로 밀 거예요. 스크래퍼가 있으면 스크래퍼로 그냥 뚝뚝뚝 밀기만 하면 깨끗하게 나가는데, 뭐 칼로도 제거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리콘 작업을 할 때, 새로운 세면대를 안 치고 실리콘 작업을 할 때 실리콘을 따도 여기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칼날을 약간만 세워주고 하면은 이 정도야 다시죠. 그래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은 깨끗해집니다. 한번 큰 거만 떼주고, 이렇게 하면 새로 요번에 교체된 세면대 다리예요. 이렇게 밀어주고 구멍으로 배수구가 안 들어가게. 자, 위아래는 세면대 구분하는 방법이 뭐 모양만 봐도 티가 나긴 하지만 전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위로 두꺼워집니다. 그거만 보시면 돼요. 많이 두꺼워지는 것도 있지만 밑에서 위로 살짝 두꺼워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품처럼. 그랬을 때 드레인 자리에 먼저 어느 정도 대주고요. 세면대를 이 위에 얹혀주는 거예요. 했을 때 모양을 봐주고, 지금 이 위치는 맞는 거예요. 맞는데 기존 거보다 많이 낫네요, 세면대가. 봐도 지금 이 구멍이 보일 정도니까 이거는 밑에서 좀 이따 칼로 잘라내고 땜빵을 해주고 실리콘으로. 봐도 지금 아까 거보다는 많이 낮아요. 이런데 보면은 지금 보이니까. 그럼 아까 제품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으니까 다리가 얘가 많이 낮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서서 제가 거의 이 정도의 세면대 위치가 보니까 위치 차이는 지금 크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는. 했을 때 얘를 이제 앙카를 박을 자리를 마킹을 해줘야 되는데, 사인펜으로 마킹을 해야 되겠죠. 타일이니까. 이 상태로는 마킹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세면대를 어떻게 해서 이걸 쓰냐면, 지금 벤치가 없어갖고 입으로 할게요. 이 정도를 나오게 해서요, 힘이 이 정도 나옵니다. 나와서 앞에 쪽을 구부려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세면대 할 때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밀착을 시켜준 상태에서 안에 구멍에 마킹을 해주는 거죠. 앙카가 들어갈 자리.
이래서 세면대는 여러 대 달지 않는 한 한 대, 두 대 정도는 혼자서 그냥 작업을 슬슬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뚜껑 닫아주고요.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럴 때는 일주통에 다시 들어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내려줍니다. 세면대를 내려주면 자, 맞춤이 됐죠 지금. 보시면 맞춤이 돼 있죠. 이 간격에다가 맞춰서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걸어주는 앙카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따라오긴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사게 되면은 거의 다 챙겨주세요. 앙카에 이제 뭐 볼트라고 그래가지고 앙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화장실에 전기 연결할 때가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좋은데 옛날 건물들은 없는 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mm가 있으면 좋은데 10mm가 없어요. 길이가 10mm가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돌려보면 요런데 써 있습니다. 몇 mm라고. 10mm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지금 10mm를 안 써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12mm로 뚫 거예요. 마틴 된 데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마 기능을 써버리면은 타일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냥 크랙이 닿아버리니까 맨 처음엔 드릴식으로 써서 자리 하나 잡아서 눌러주고요. 타일이 뚫리고 나면은 이제 안에 덧방을 해놨는데 안에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바깥쪽만 안 뚫리면 되니까 맞은편도 똑같이 위치 맞춰가지고 높낮이 맞춰가지고 뚫어주면 타일은 뚫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한마기 놈을 바꿔주세요. 뚫어주면 됩니다. 항상 가정집 같은 경우야 거의 대부분 배관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위에서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수도가 내려오는 라인은 좀 피해주는 게 좋아요. 길이는 앙카 볼트가 들어갈 길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금만 잘라내도 상관없어요. 튀어나오면은 타일은 때리면은 그냥 깨져버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이제 앙카 볼트를 똑같아요. 얘도 그냥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야마가 먹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도 역시나 모든 거는 다 이렇게 걸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공기를 관구를 해서 감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야마가 안 보일 때까지, 그리고 이 친구가 안으로, 얘가 세면대 폭이 솔직히 실질적으로 안에서 요거밖에 안 돼요.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저는 최대한 넣어줍니다. 들어갈 때까지 공기가 딱 걸려서 들어갈 때까지 넣어주고, 또 맞은편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돌려주시면 돼요. 넘어지면 안 돼. 조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주고요. 세면대 원을 조립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을 때 하나 먼저 집어넣고 하나를 또 넣어주시면 약간 빠삭하게 들어가요. 그랬을 때 방향만 맞춰주시고, 어차피 방향은 나중에 맞춰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두도 밑에서 잡아주고 쪼여줘서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대신 볼록볼록한 게 조금씩 있는데 얘가 위로 가면 아무래도 꽉 잡아주죠. 좀 기수가 안 갈 텐데 보이는 면이라 해서 고기를 이렇게 세워주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껴주시면 돼요. 구멍에 맞춰서 구멍에 또 껴준 다음에 너트도 보면은 얇은 이렇게 바로 앞에 야마산이 난 데가 있어요. 조금 깊어요. 그럼 얇은 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쪼일 때는 시계 방향, 그래서 이렇게 쪼여주시면 돼요. 손으로 쪼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래 좀 드릴로 해가지고 폭살 한 12mm, 13mm 정도, 한 12mm 정도는 12mm에서 13마리는 딱 맞는데 좀 뭐 그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니까 그냥 몽키로 쪼일게요. 쪼여주고 방향 봐주고. 세면대가 보면은 이 수전이 덜렁덜렁 거리는 데는 얘가 다 풀렸다는 얘기예요. 꽉 안 쪼였던 게 풀렸거나 아니면은 꽉 안 쪼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수전을 썼다 안 썼다 오픈했다 클로스했다 그러면서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것만 열어서 한번 쪼여주시면은, 밑에서 한번 쪼여주시면은 땅땅해져요. 안 움직여지죠? 방향 약간 안 맞으면 쳐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빠복이라고 하죠. 요즘엔 좋아져가지고 손으로 되는데 예전에는 아까 기존에 거 나간 것처럼 다 손으로 풀었어야 됐어요. 요즘엔 수동이 없고 다 자동을 쓰는데 이 친구는 좋은 걸 잘 사온 게 드레인 청소할 때 보면 예전 때 요거만 풀어갖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빠집니다. 통째로 해갖고 청소하기가 참 좋아요. 지금은 제품들이 뭐 해봤자 이거 해봤자 한 돈 2,000원 3,000원 차이에요. 위에 있는 실리콘 재질이 물을 막아주는데 밑에서는 이렇게 역삼각형 식으로 생긴 게 물을 막아줄 때 역삼각형 식으로 생긴 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다 꽂아주고 밑에다가 요 구멍을 또 두 번째로 막아줄 수 있게끔 물이 나오는 거를 잡아주고요. 와샤를 껴줍니다. 그리고 꽉 조여주면 돼요. 이게 손으로 조인다고 해서 공구로 조이는 게 아니라 깨지진 않아요. 그럴 때 해주고 물 들어있는 데는 잡아라. 이거를 벗겨주고 해야지 좀 보기도 나쁘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안 띄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기에 물때가 다 뜹니다. 껴주시고 여기다가 이쪽으로 드레인 들어가는 방향 배수구에 맞출 수 있게끔, 여기는 짧으니까 이게 와서 껴놓고 제가 한번 맞춰 볼게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시계 방향으로 올리면은 그냥 갖다 끼는 게 아니고요. 거의 여기서 누수가 되는 원인은 안에 박싱이 하나 있어요. 이걸 갖다 강제로 끼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씹어지거나 박싱이 찢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트를 껴주고 박싱을 역삼각이 밑으로 오게끔 해서 껴주시고요. 얘를 밀어주시고 조여주시면 돼요. 조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마다 보면은 세면대 배수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가운데가 또
틀려요. 위에서 해도 안 된다 그럴 땐 풀르시면은 이 안에 이물질들이 많이 찬 게 보일 거예요. 여기나 이쪽으로 해서요. 옆으로 해서 나와서 여기로 와서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트렌치로 말하면은 가스 못 올라오게, 냄새 못 올라오게 한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청소해 주시고 또 똑같이 얘도 넣어주시고 그냥 잠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시계 풀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 잠글 때는 시계 방향. 이게 다예요. 아까 보면 이제 부속품들이 남은 게 있어요. 고무바퀴. 고무바퀴는 타일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안 됐는데 얘는 독일 제품이고 타일 제품이다 보니까 좀 이따가 내지는 뭐 충격으로 인해서 나중에 손상될까봐 충격 방용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지금 하기 전에 그 위에 거를 좀 잘라놓고 실리콘을 먼저 녹여야 돼요. 물론 물이 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사전에 미리 해줘야지 욕먹을 그거를 안 만들어 놓는 거죠. 화장실은 화장실용 곰팡이 방지제 실리콘이 따로 있어요. 보시면은 곰팡이 방점이라고 해갖고 공간이 넓지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만 따서 실리콘 노즐 이 정도로만 따서 먼저 메꿔줄게요. 안에까지 이렇게 쭉 넣어주고 안에까지 쭉 넣어주고 물만 안 타게끔 나가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실리콘 해달라고 다 아시죠? 여기다가 세면대를 올릴 거예요. 올릴 때는 와샤가 있고 너트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끼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를 걸치고 나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쪽을 안쪽으로 해서 구멍 안에 쏙 껴준 다음에 높이를 딱 들어서 껴주면 됩니다. 그냥. 모든 걸 맞춰놓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딱딱 맞아야 돼요. 한 번에 안 맞으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맞고 여기가 좀 됐다 느껴. 넣어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와샤 역할을 해주는 건데 사이에다가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 흔들리게끔 조금이라도. 넘어올까봐 불안해하고 그냥 한쪽을 잡아줄게요. 꽉 조이지 말고 내가 빠져서 떨어지지만 않겠구나 잡아주고요. 와이셔랑 이쪽으로 껴놓은 거를 마저 잡아줄 거예요. 들어갔어요. 이제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시공이 끝난 거죠. 이제 수전만 밑에서 연결을 해주면은 앵글 밸브인데, 수전을 빼면은 마킹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좀 맹가는 건 다 마킹이 돼 있죠. 파란색으로 돼 있거든요. 점점점 찍혀 있는 게, 이게 사람이 쓸 면을 정면으로 봤을 때 얘는 무조건 냉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냉수 쪽에 안에 박킹 있나 확인해, 박킹이 없으면 무조건 문제예요. 박킹 있나 확인해주고, 뭐 파란색은 냉수, 빨간색은 온수는 저희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정해진 거예요. 규격 표에도 다 정해져 있는 거고, 할 때 얘를 돌리면서 위에서 이렇게 꼬일 수도 있어요. 꼬이게 되면 물이 적게 나온다거나 안 나온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안쪽 정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왼쪽이에요. 지금 이쪽 앵글에서는 얘가 무조건 온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모두 시계 방향으로, 박킹은 안에 있어요. 돌려주시면은 이제 풀어볼게요. 앵글 밸브를 열어두고, 여기서 이제 누수가 없다면은 연결이 된 거예요. 물이 이제 제대로 된 거겠죠? 여기도 베이스 브레인도 꽂아놨고, 했을 때 순환제를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는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세다 싶으면 앵글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잠깁니다. 세면대에서는 그렇게 물을 세게 쓸 이유가 없어요. 다치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 냉수를 잠갔더니 그래서 물소리가 안 나거든요. 냉수가 안 나와요. 앵글 밸브를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옵니다. 완전히 냉수 쪽으로 돌리고 나서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되면은 씻는데 아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맞출 거예요. 그리고 온수 너무 세죠. 자, 온수도 들어가서 맞춰줍니다. 거의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시는데,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저는 이렇게 맞춰서 해드리고 이게 맞아요. 했을 때 연결은 다 된 겁니다. 드레인지 바깥으로 물이 안 새고 있고요. 이 사각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해서 밑에 실리콘을 안 쏠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이런 데서 곰팡이가 생겨요. 그리고 요 위에도 실리콘을 쏘지는 않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싸주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실리콘을 이제 실링 작업을 할 거예요. 실링질은 요즘에 뭐 헤라가 있어가지고 어렵지도 않고, 휴지로 먼저 물기가 있고 뭐가 묻었을 수도 있는데, 실리콘을 대놓고 나면은 최하 몇 시간 정도는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먼저 타일 쪽이나 이물질을 다 닦아주고요. 실리콘을 수전 뒤에서, 수전을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전 뒤에서 그걸 당겨주고요. 뭐 그냥 막 사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비닐은 헤라가 있는 거라 헤라를 쓸 경우. 자, 해주고요. 여기서도 이어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도. 이게 바이오 실리콘이라고 해가지고 곰팡이 방지용 실리콘.